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식사들은 다들 하셨습니까? 내일 공략할 종목들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 안 해줬지만 코스닥이 오늘 그래도 2%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코스피는 고만고만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834 코스닥이 요즘 800대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증시가 조금 안정돼가는 느낌은 좀 많이 받습니다. 시장도 조금 활발하고요. 미증시 흐름이나 외국 증시 흐름들은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아침마다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일 나갔던 승부주들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또 미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나왔던 종목들이 이어졌죠. 트루엔이 신규 상장주 한다고 보자 이랬는데, 오늘 공략하신 분들은, 시가 기준으로 공략하신 분들은 밥값 정도 먹는 것이었는데, 저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물량이 좀 많았죠. 그래서 오늘 나중에 가지 못하면, 신규주는 가지 못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오늘 마음 먹고 들어가신 분들은 큰 폭은 아니라도 밥값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나노는 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오스푸트테크는 오늘 좀 움직이려고는 했습니다만 큰 폭으로는 움직여 주지는 못했죠. 시가 4.7% 잡혀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당위성이 약하다, 그래서 차라리 눌러주면 받아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시가 4.7% 잡혀서 보합까지 거의 찍어주고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차라리 기다렸다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9%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물론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권은 됐을 겁니다. 됐을 건데, 그래도 눌러주고 할 때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조금 더 컸을 것 같네요. 나노브릭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오늘 바이오니아가 모습이 참 좋았죠. 시가 2% 잡아주고 그대로 쭉 밀어주는, 오늘 거의 눌림도 없이 그대로 쭉 마지막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딱 맞히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상승을 하게 되면 20일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자 라고 보유를 해보자 했는데, 보유를 하시는가 모르겠군요. 감성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KBG도 별로, 야스가 오늘 좀 모습이 좋았죠. 물론 인베니아가 오늘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리는 뺏겼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관련주로 야스가 관심을 좀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시가가 좀 높았던 게 좀 아쉬웠죠. 조금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가 8.9%, 고가가 19.6%입니다. 19.6%니까 그 10% 뛰기 정도는 나왔겠네. 시가에서 좀 대응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베니아한테 자리를 안 뺏겼으면 좀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오늘 가장 공부를 해볼 만한 것은 세토피아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고, 라이콘도 마찬가지였죠. SC 엔지니어링을 오늘 볼 텐데, 전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은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당위성이 약하다. 어제도 시간에 3%입니까? 이 정도 올랐나? 2%니까 약하니까, 시가에서 깨고 내려올 때 와서 다시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보합을 회복한다든지 이럴 때만 다시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아마 관심 있게 보고 꾸준히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시가 돌파하는 시점에는 한번 했으면 좋은 수익을 거뒀지 싶어요. 시가 오늘 3%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가가 마이너스 6%까지 미끄러졌거든요. 아침에 땡 하자마자. 그래서 시가에 다시 이 지점에 돌아갔다면, 오늘 가만히 보고 계시다 오늘 21%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가 돌파할 때면 다시 들어가죠. 수도 15% 이상은 수익은 챙기는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항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요즘 뭐 금색기가 어떻니 뭐 말들이 많은데, 금색기는 여러분 자체가 금색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금색기를 써보았자 결코 매매에는 큰 도움은 되진 않아요. 물론 초창기 주식을 매매를 하고 배우고 공부를 할 때는 참 그런 것이 신기하고 도움이 많이 뭐 조금은 되기도 합니다. 영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저 역시도 초창기에 할 때는 뭐 그때는 금색기 자체적으로 대신정권이 금색기가 잘 돼 있었는데, 수없는 조합으로 수없는 금색기를 만들어내고 수없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수천 번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초창기 때. 그리고 심지어는 대신정권에 이러한 것들도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전산팀에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럴 정도였는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굳이 그런 것은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금색기가 돼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AI 인공지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색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요즘 유튜브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은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 거 뭐 금색기 가지고 숫자 가지고 뭐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기세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런 것을 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수십 년을 매매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다 겪어보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SC 엔지니어건 그동안 우리 공부를 계속 했던 분들은 아마 이 찬스는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점은 SC가 참 배울 점이 많다. 뭐 수익은 야수도 좋았고 바이오는 좋았고 드루에는 좀 아쉬웠다 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사무팀들과 소대팀들은 한번 봅시다. 전일에 우리가 가져온 상종목이 좀 모습은 안 좋았죠. SGM은 시가 5% 출발해서 그대로 미끄러져 버렸어. 뭐 큰 수익은 없었고, 두월도 시가 3% 출발해가지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큰 수익은 없었고, 그나마 하나 수익이 좀 나은 것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가를 가져오는 것이 그나마 유의했죠.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은 우리가 두 번을 이제 해먹었지 않습니까? 일단 상팀들은 여기서 25% 구간에서 매매를 일단 마무리 지었고, 데이팀들은 우리가 8,600원에 타점을 잡았죠. 원래는 8,5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저희도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급 흐름이 8,600원과 8,500원은 1% 차이였거든요. 1% 차이인데 8,500원까지가 딱 오면 딱 좋겠는데, 그래 되면 시가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600원에 우리가 타점을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진입이 됐죠. 진입이 됐고 상가가 안착이 되었는데, 거의 뭐 14% 가까이 수익을 안고 데이팀들은 상가로 그대로 보유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 점은 오늘 뭐 데이팀들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았다. 뭐 내일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높게 했습니다. 시가에서 좀 확인을 좀 하고 들어가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시가가 2.3%였지 않습니까? 2.3%면 46,200원인데 우리는 47,000원을 타점을 잡았죠. 돌파할 때 보자. 그래서 47,000원 이 지점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 오늘 15%까지 수익을 줬죠. 15% 조금 넘게 수익을 줬는데 10% 절반 15%도 조금 더 챙기고 나머지만 지금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챙긴 분도 있겠죠. 근데 보유를 하자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바이오니아도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다음에 트루엔입니다. 트루엔은 아침에 땡에서 잠시 반등을 주고 미끄러지고 했지만은 시가 기준가로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음봉 때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깨고 내려올 땐 보고 있다가 다시 시가 돌파하는 시점에서 진행이 되었죠. 보합 돌파하는 시점에서 했는데 역시 7%권까지 수익이 나오질 밖에 못했어요.
7.2%까지가 나왔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물량이 많다, 위에 빡빡하다, 절반씩은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고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나마 여기서도 뭐 7% 정도 절반이라 챙겼으니까 밥값은 됐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오늘 매매가 돌파와 상매매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100% 넘었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뭐 트루엔이나 여기서 뭐 간단하게 나오고 바이오니아도 15% 정도 나왔는데 상종목에서 25%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이 종목에서 15% 정도 나오고 다이나믹 디자인. 근데 데이 종목 두 종목에서 수익이 또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SJM이나 두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점을 참 잘 잡고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SJM 우리가 5,100원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5,100원 여기죠, 여기. 투트랙 전략으로 5,000원과 5,100원을 잡고 있었죠. 밀리면 5,100원을 봐야 되는데 5,000원까지 주지는 않았어요. 5,030원까지만 주었는데 그럼 당연히 5,100원이 이제 기준가가 되는 거죠. 오늘 뭐 대단히 급등세가 대단했죠. 오늘 고가가 19.8%까지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가 거의 5% 마이너스 5%대거든요. 거의 25% 정도 수익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끈기 있게 잘 기다렸다가 잘 기다리고 인내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수익이 상당히 좋았죠. 더불어서 두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올도 3,700원과 3,800원 기준가를 봤는데 3,700원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3,725원까지만 주더군요. 그래서 3,800원이 기준 타점이 이제 되었는데 역시 이 종목도 뒤에 이제 급등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것도 15% 정도 수익은 줬죠. 고가가 플러스 12.7%인데 저희들이 3,800원이면 아마 마이너스 3% 정도 될 겁니다. 마이너스 3.9%죠. 16% 정도 넘게나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도 두올하고 SM점 해도 거의 40% 가까이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니아 15%, 55%, 트루엔 7%, 뭐 60%,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매매 85%, 100%는 딱 맞췄네. 그래도 데이 종목이 뭐 14%니까 100% 정도 되는 것 같군요. 그래서 오늘 상종목이 조금만 선전을 해줬으면 상종목도 수익을 먹고 데이도 수익을 먹고 이랬으면 오늘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쉬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장을 볼 때 장이 사실은 참 별로였거든요. 아침에는 한 10시까지 넘어갈 때 시장이 상당히 뭐 좀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이제 막 바람이 불고 그랬는데 힘든 장이지만 잘 마무리는 됐다고 봐요. 내일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다이나믹 디자인 있고 엑스게이트 상매매를 보유하고 인베니아 보유했죠. 세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이오니아 보유했고 또 HLB 바이오 스텝 보유했으니까 내일 한번 보죠. 보고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공부할까 한번 볼까요?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한번 도출을 시켜보았습니다. 일단 가남 신청을 해서 오늘 HLB도 뭐 HLB 스텝이 제일 바이오 스텝이 제일 발군의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은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만 종가상 29.89% 찍어주고 내려왔군요. 23.6%를 마쳤는데 HLB도 나름대로 조금씩 움직였죠. 그래서 HLB가 내일 과연 기세를 이어가 줄지 섣부르게는 손대지 마십시오. 내일 종목들은 좀 섣부르게 손들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일은 목요일이란 말입니다. 목요일이라 모든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막상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더라도 조금 눈치를 봐야 돼요. 내일은 목요일에서. 그래서 지금 리튬 관련주 같은 게 보면 뭐 금양이나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도 시간에 2~3% 올라 있고 모습은 다 좋아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종목도 플러스 5% 정도 시간에 올라오고 모습은 좋지만은 내일 같은 시장을 치고 가기에는 좀 무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종목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종목을 보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들어오는 거 좀 보이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수급이 움직인다 싶으면 그때 1~2% 더 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방향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가지 못하고 원봉으로 쳐버리면 쳐다보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는 봐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간이 74,000주, 외국인이 41만 주를 넣었거든요. 거의 4만원짜리 여기에. 그런 점도 좀 참조를 좀 합니다. 아진산업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어제 승부주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9%로 종가상 마쳤거든요. 고가가 18%인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0.4% 빠져 있습니다. 기간이 요즘에 보면 제법 물량을 많이 넣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도 물량을 85만 주나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에는 마이너스로 0.4% 빠졌습니다. 이건 큰 의미는 없거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빠지면 몰라도 마이너스 0.4%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HLB와 같은 개념으로 좀 봐주세요. 먼저 선빵 절대 때리지 마시고 반드시 시가나 어떤 의미 있는 지점을 돌파하는 시점, 뭐 6,690에 6,70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 있는 시점을 돌파한다든지, 안 그러면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2% 빠졌다가 치고 올라오면서 보합을 돌파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에만 손을 대줍니다. 양봉 돌파 매매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목요일이니까요. 꼭 잊지 마십시오. 파마 리서치는 전일에 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줬습니다. 4% 가까이. 그래서 일단 파마 리서치는 이런저런 CTC 바이오 관계도 있고 자기 자체적인 재료도 있고 이래서 조금 관심을 있게 봐줄 만은 해요. 근데 오늘 오름폭은 4%밖에 안 올랐거든요. 하지만 한 번 더 봐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내일 시간이 0.6%니까 호가가 가볍죠. 근데 금액대는 참 큽니다만은 매매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분할로 한번 해보시고 한 번 더 양봉을 띄워주면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YG 플러스 봅시다. YG 플러스가 요즘에 엔터 관련주들의 흐름에 좀 힘을 입어서 좀 오늘도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다시 한번 더 그 기세를 이어갈까 같이 한번 보죠. 요즘에 외국인들은 오늘 좀 넣었고 기관들이 좀 물량을 좀 많이 넣고는 있네요. 오늘 오름폭은 9.3% 올랐습니다. 시간에 1% 정도 올라 있죠. 천천히 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발을 빼야 합니다. 엔터주로 볼 때는 YG 엔터와 JYP 엔터 같은 종목도 같이 꼭 놔두고 보셔야 합니다.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반드시 놔두고 보셔야 해요. JYP도 3%, YG도 어제 나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전일에 이날 수익을 안고 살아나면 홀딩을 해라고 했죠. 홀딩 하신 분은 또 이만큼 또 수익을 또 가지고 있겠죠. 어제 9%, 오늘 7%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은 더 좋았겠죠.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시오소프트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시간이 0.8%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기간은 43,000주를 기간이 넣었습니다. 조금 많이 요즘에 좀 약간 후달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양봉이 툭툭 나올 때 그 믿음성 있는 매매가 되고 있진 않아요.
즉 고점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엔 고점으로 잘 가다가 획 하고 이렇게 꼬꾸러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겁나거든요. 그래서 항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고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고 그런단 말이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기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봐줍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금색기니 어려운 매매나 어려운 어떤 보조지표 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파란색에 되어 있는 놈은 빨갛게 변할 때만 봐주면 됩니다. 집중만 해주면 돼요. 매매를 자꾸 어렵게 하면 어렵게 할수록 더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핸드폰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매매를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십시오. 성우 하이텍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름폭이 12% 정도 올랐습니다. 이놈 흐름은 아침에 땡 하면 바로 딱 지켜 세워놓고 이제 작업을 벌이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그죠? 오늘 시가 1.9% 출발해갖고 이제 13분대로 마쳤는데 12%대로 마쳤는데 시간엔 3.4%를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내일이 목요일인데 과연 이 기세를 살려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해요. 즉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1960원이면 거의 꼭대기거든요. 이 꼭대기에서 출발한다는 소리예요. 내일 이 시가가 그대로 시간의 시가가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근데 내일 목요일인데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내일 차라리 더 줍시다. 얼마를? 차라리 11,000원을 보자. 이 11,000원을 완전히 돌파를 하는 시점을 우리는 타겟으로 삼자. 그런 개념을 합시다. 11,000원을 돌파를 했다가 밀려버리면 또 나와서 가만히 보고 있고 11,000원을 돌파하면 또 들어가고 우리가 상한문에서 지금 자주 하는 유동매매의 일종이죠. 요즘은 시장이 날카롭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으면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세심하게 해주시면 돼요. 특이점은 오늘 외국인이 200만 주 가까이 대량의 물량을 넣었습니다. 기간은 아주 찌질이같이 넣었죠. 그 점만 참조를 하시고 내일 오늘 고점이 보면 16%인데 종가가 12%면 이 윗머리가 한 2-3%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꼬리를 여기까지 밀어주고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꼬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덕양산업 보겠습니다. 덕양산업은 내일 1도주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시간에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20만 주 정도, 기간은 손대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오늘 중울뚱하다가 오늘 만약 음봉이 이렇게 이 상태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음봉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음봉이 내려오고 있었을 거거든. 근데 전 저점에서 탁 받쳐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마쳤거든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시가 1% 출발해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진 게 제법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토탈 합치면 시가 1%에서 6.% 한 8% 정도 빠졌네요. 그래 해가지고 종가상 플러스 2.9%니까 마이너스 6%대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좋았겠네요. 요 꼬리가 지금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시간에 1%를 올렸어요. 그렇다면 내일 가볍게 아침에 시가는 크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가볍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우리가 원하는 거 상방을 보고 치고 들어갈 거라고 들어갔으면 빨개야지 파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꼬리를 안 눌러주면 꼬리를 잡아야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파라면 그냥 나와서 가만히 봐야 돼요. 왜냐면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파란 색깔을 비친다. 그는 그날에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강한 놈들은 바로 치고 가야 돼요.
내일 한번 봅시다. 덕양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요즘에 끼가 많이 있죠. 매지연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이 요즘에 좀 잘 잡아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요 근래에 조금 음봉이 좀 나왔죠. 그래서 도지를 하나 자리를 딱 동생을 받쳐놓고 씨를 뿌려놓고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이렇게 올려주면 전고점을 이제 완전히 돌파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 의미가 있거든요. 차트를 줄여보면 지금 이제 완전한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1.0% 오늘 외국인은 막 팔았고 기간만 45,000주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단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이. 내일 시가가 1% 정도 잡히면 차라리 29,000원 정도 돌파할 때를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1%를 깬다, 그럼 잘라버리고 가만히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하십시오. 방향성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더 주고 사도 더 비싸게 주고 팔면 된다. 매주는 내일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살아내면 어떻게 한다?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겠죠. 라운텍 봅시다. 개인적으로 라운텍 오늘 좀 아쉬웠어요. 전일에 종배를 넣을까, 이제 우리 사무팀들의 종배를 넣을까 말까 참 고민을 제가 많이 했다가 말았는데 오늘 그래도 이 반등이 쭉 나주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지금 자 여기서 지금 딱 맺혀가지고 지금 있죠. 과연 이렇게 못 가고 내일은 음봉이 또 이렇게 여기처럼 획 내려올까? 아니면 내일 강하게 한번 치고 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6%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6%. 그렇다면 만일에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라면 한번 마이너스에서는 한 번은 승부를 한번 던져본다라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단 기본 타점을 정확하게 타점 구간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가가 2% 잡혔다면 13,300 300이 잡혔다면 13,300원을 딱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깨고 내려면 강하게 보고 있고 돌파함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좋겠죠. 그래서 내일 기준점을 어떤 하나의 기준가를 딱 잡으시고 조금 성가시더라도 그렇게 하면 절대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그래 놓고 기준점 잘 잡아주고 상승을 하면 이런 것은 이제 홀딩을 해야 되겠죠. 내일 시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요 정도 마이너스 해갖고 이런 식으로 출발이 올라간다는 그런 경우의 수를 한번 나와 봅시다. 아따 목 아프네. PHA 봅시다. 며칠 동안 이렇게 쑥쑥쑥 크게 가지도 않아서 지지하게 가더니 이제 오늘은 그래도 한 7%짜리를 한 개 툭 뛰어나왔습니다. 단점은 거래량이 없어서 사실은 어제도 이 종목을 봤습니다만 거래량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계속 이게 며칠 전부터 이게 찌질하게 크게도 안 담그면서 찌질하게 담그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오늘 7%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오늘 이제 한 7% 정도의 어떤 7, 8% 정도의 봉이 나오면 그 정도면 밥값은 나오니까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해볼만 하다. 시간에 1.0%입니다.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것은 급하게 할 건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별 볼일 없이 그냥 음봉을 내려주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일 만약 상승을 이어주면 이런 것도 가만히 놔둬봐야죠. 이놈 자식들이 뭐 하는가 하면서 가만히 놔둬보는 거죠. 그래요. 거래량이 터질 때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 줄 때 그때 매도를 치는 게 좋겠죠. P&H 테크 보겠습니다. 자, 이놈이 아까 제가 말했던 누구죠? 라운텍 같은 이제 덕양산업이나 라운텍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전일에 보면 9.6%로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마이너스 1.5% 시가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가가 마이너스 2.5, 한 1% 살짝 꼬리를 달아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고가가 플러스 8%까지 나왔죠. 이런 스타일을 내일 한번 보자는 거였죠. 아까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놈도 일단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내일 적산봉을 한 개 더 바라보자. 기관과 외국인은 나름대로 오늘 기관이 물량을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거래량은 아직 터진 종목이 아닙니다. 겨우 이제 76만 주밖에 안 되니까 급하게 할 건 없어요. 금액은 적당하게 해가지고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RFSM은 끼가 있는 종목이죠. 나름대로 브랜드가 있는 종목인데, 자, 이놈도 이제 전고점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직전에 전고점은 지금 꼬리를 뚫었지만 딱 머리로 딱 부딪혀가지고 이마를 탁 붙여놓고 이제 오늘 넘겼는데 시간이 0.5%. 내일 이제 크게는 안 가도록 조금만 요 3만원 근처까지만 올려주면 이제 전고점은 돌파한다는 것은 쉽겠죠. 그래서 내일은 크게 안 가도 좋다. 크게 안 가고 그냥 양봉만 요 중간에 꼬리 살짝 달아주고 양봉만 이렇게 있어줘도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을 한번 보자.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자. 내일 양봉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겠죠. 근데 내일 음봉이 이렇게 틱 나와버린다. 그럼 또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천천히 흐름을 보면서 방향을 확인하면서 합니다. 외국인이 한 10만 주 정도 넣고 기간은 좀 찌질하게 넣었군요. 오가닉 코스메틱은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 0.4% 마쳤습니다. 이놈은 오늘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이평선 두 개가 딱 이렇게 마주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죠. 크게 고민하지 말고 못 가도 짧게 준다 생각하고 시가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침에 시가에 한번 승부를 탁 던져버리고 지금 여기 200원이 마이너스 2%대 아닙니까? 그리고 한 3% 정도만 손주박 잡고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왕이면 양봉을 치우고 갈 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200원 깨면 일단 나와서 본다든지 나와서 좀 눈치를 보고 다시 200원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안 그래 200을 깨고 내려면 보고 있다가 보합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시가가 이 근처에서 시가가 잡혀가지고 보합 근처에 잡혀가지고 바로 택하고 올라가줘야 되는 것이 좋은 건데 봅시다. 단점은 동전주입니다. 동전주라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좀 금액을 좀 너무 많이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많이 길었네요. 항시 좀 간략하게 하고자 하지만은 유튜브 영상이란 개념을 보면 10분짜리나 이런 거로 만들어야 되지만 근데 주식이 어디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어디 엿장수 같이 엿나와라 뚝딱 하는 것도 아니고 가위 쟁쟁 돌리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때가 있네요. 그래도 많이 줄었죠. 지금도 한 30분 넘었는데 예전에는 한 초창기 때 제가 이걸 할 때는 거의 1시간 반, 2시간짜리도 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열정적으로 제가 했는데 그래 봤자 큰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종목 하나 집어가지고 내일 하나 얼마나 먹을까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공부라는 개념은. 그래서 그 10% 정도는 그래도 공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동안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매매 조심들 하시고 서둘지 마시고, 그리고 내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종목은 SC 엔지니어링이 지금 시간이 7.9% 올라 있는데 내일 조회 공시가 나올 거예요. 카나레바임 그 공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가 파동이 좀 심할 겁니다. 아침에 시가 7.9 시가 높도록 손대지 마시고 좀 지켜보고 있다가 공시가 나올 때까지 보고 있다가 뭐가 티가 나오면 뭐 보나마나 뭐 맨날 나오는 그런 공시가 나오겠지.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메타바이오메다가 오늘 상한가를 못 갔는데 시가 내에서는 이게 9%를 올려하고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딱 맞춰놓고 맞췄거든요. 기간이 48만 주를 오늘 넣었다는 것이 아마 얘네들한테 조금 관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놈도 한번 내일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참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매매 조심하시고 아무쪼록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함문의 문제였습니다.